네, 2024년 12월 31일 이정훈입니다. 이 방송은 2025년 1월 1일 나갈 겁니다. 제가 앞선 방송에서 무한공항 사고냐 제주항공 사고냐 그것이 문제다라고 했었는데 무한공항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. 왜 그러느냐? 지금 이 사고의 원인은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요.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확인하는 작업, 블랙박스를 찾아서 해독해서 판단하는 작업만 나온 것 같은데 현재 나오는 가능성 다 검토가 됐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검토가 새가 이번 사고의 원인이다. 조류. 그럼 새가 많은데 공항 지은 게 원인이 되는 거죠. 만약 이렇다면 이번 사고는 무한공항 사고로 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새가 원인이 아니었다면 새가 50%만 원인이었다면 달라지지만 새가 100%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면은 무한공항 사고가 될 것이다. 이렇게 지금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ADS-B하고 B, ADS-B,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 대시하고 브로드캐스트의 약자입니다. 맨 앞에 오토매틱은 자동이라는 뜻이죠. 이거는 조종사가 뭘 어떻게 하지 않아도 그냥 시스템이 그냥 작동하는 거예요. 무조건 작동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오토매틱이고 디펜던트는 어디에 의존하다는 뜻이죠. 어디에 의존하는가? 지금 우리 자동차 모실 때 내비게이션 쓸 때 그 내비가 GPS 신호 받아서 정확하게 경로를 알려주죠. 똑같이 항공기들도 GPS 신호를 받아서 내 위치가 어디다. 위도, 경도 얼마, 그 다음에 고도 얼마다 딱 나오거든요. GPS 신호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GPS 신호를 받아서 내 위치를 하기 때문에 dependent라는 단어를 쓰고 surveillance라고 하는 거는 군대에서 많이 쓰는데 감시한다는 뜻이에요. 감시, surveillance. 위치를 감시하고 내가 비행기가 날아가게 되면 1초마다 조금 이동할 거 아니에요. 계속 그걸 surveillance 감시하는 거죠. 그 다음에 broadcast는 방송하다는 뜻입니다. 그럼 ADBS는 뭔가 하면은 항공기가 쭉 가면서 거기에 GPS 수신기가 있어요.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에도 GPS 수신 장치가 있죠. 그래서 비행기가 GPS로부터 신호를 받아갖고 자동으로 자기 위치가 여기요. 내 속도가 얼마고 내 고도가 얼마고 내 위치가 어디고 나는 어떠한 비행기요. 제주항공 무슨 편이요. 요거를 자동으로 브로드캐스트 방송해주는 게 ADS-B라고 하는 모든 민항기에 달려있는 장비입니다. 이와 비슷한 게 대한민국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나라 선박들은요. 자기 위치를 무조건 발신하게 돼 있습니다. 우리나라 이제 어항에 가보면 많은 어선들이 나가고 싶을 때 나가잖아요. 그전에는 그 나갈 때 해양경찰서나 경찰서 사람들한테 나 지금 나갑니다 하고 신고하고 가야 돼요. 그냥 나가면은 뭐 간첩 만나러 가는지도 모르고 또 그냥 막 들어오면 간첩선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요즘은 배에서 스스로 자기 위치를 다 띄우는 게 있어서 요즘은 그냥 나가도 그 신호 때문에 나간 줄 알고 들어온 줄 알 겁니다. 그게 뭐 VPAS라든지 AIS라든지 등등이 있습니다. 배들도 이렇게 쭉 자기 위치를 발산하기 때문에 우리 해경하고 해군에서는요. 대한민국 영해는 물론 우리의 EEZ에 다니는 우리나라 배들을 다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중국 그 표시가 안 됐는데 그런 게 뜨지 않는데 들어온 배가 있으면 북한 배거나 중국 배죠. 그 잡으러 가는 거예요. 그 전에 천안함 사건 났을 때 우리 군함들도 자기 위치를 발신하죠. 뭐 그거는 적군이 못 보도록 우리 군만 보도록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 해군은 다 보는데 이 천안함이 발신하다가 뚝 그게 전파가 안 나오는 순간에 어뢰를 맞은 거죠. 그와 같은 것이 비행기에는 ADS-B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사고 나기 직전에 제주항공에서는 꺼졌다는 거예요. 왜 꺼졌는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. 언제 꺼졌느냐? 오전 8시 59분에 기장이 무한공항 관제탑에다가 메이데이 비상 도와주세요 이걸 보냈어요. 그 순간에 통신이 끊어지고 ADS-B도 끊어졌습니다. 정확하게 말하면 8시 58분경에 ADS-B가 끊어졌고 그 1분 뒤인 59분에
이 조종사가 메이데이 메이데이 외치고 그 다음에 통신도 끊어졌습니다. 그러면 ADS-B하고 관제탑하고 오고 가는 통신이 끊어지는 건 언제 가능하느냐? 그거는 모든 전기가 항공기에서 나갔을 때. 조금 더 말하면 이번에 이제 비행기가 내릴 때는 분명히 바퀴를 다 내려서 내려오고 있었어요.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위로 올라갑니다. 이때 아마 새 충돌이 있었던 걸 보여요. 다시 올라갈 때 그때 메이데이 그러면서 ADS-B가 끊어지고 바로 뒤에 메이데이 메이데이 조종사가 이제 하고 나서 그것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몇 분 뒤에 동치 착륙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오른쪽 엔진에서 연기가 나오는 사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쪽 엔진이 새 대가 말려 들어가서 엔진이 멈췄구나 이런 추정을 했는데 지금 더 그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양쪽 다 새 대가 들어가서 엔진이 다 멈춘 거 아니냐. 비행기의 엔진이 두 개인데 엔진이 다 나가면요. 비행기에서는 우리 자동차도 왜 자동차에는 배터리가 있죠. 배터리 갖고 처음에 이걸 하는데 사실 비행기도 같은 원리입니다. 원래 보조 동력 장치라고 배터리 같은 게 있어요. 그게 APS라 그럴 겁니다. 제가 옛날에 APU라 그러죠. 보조 동력 장치로 처음에는 이제 엔진을 돌립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엔진이 돌면은 딴 거 멈추고 이제 이거 가지고 전기도 쓰고 뭐 그 안에 뭐 비행기 타보면은 화장실 가서 물도 내리고 하면 다 에너지를 다 글로 하는데 이게 동시에 다 엔진이 두 개짜리 비행기인데 다 꺼지면은 전기가 끊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보조 동력 장치 APU가 가동해야 되는데 그때 시간이 한 1분 정도 딜레이가 됩니다.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안전하게 됐으면은 엔진을 키면 되는데 이게 APU까지 가동되면 도는데 문제는 지금 둘 다 엔진이 만약 다 나갔다. 새 대가 들어와서. 그럼 APU 가동해도 날아가는 힘은 없죠. 전기만 들어오는 거죠. 우리 배터리는 들어왔는데 엔진이 다 나가면 차가 밟아도 갑니까? 브레이크도 안 잡힐 만인데. 그러니까 이 조종사가 순간적으로 이제 급하니까는 뭔가 부딪혀서 위로 뜨면서 메이데이 메이데이 했는데 그리고 다 끊어졌어요. 그러니까 급하게 어떻게 핸들을 돌려가지고 이번에 보게 되면 활주로 정중앙에 내리긴 내렸어요. 근데 그쪽 방향으로는 원래 비행기들이 잘 안 내립니다. 바다 쪽에서 육지로 쭉 가는 방향으로 내리는데 거꾸로 내린 거예요.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. 왜냐하면 동력이 없으니까. 처음에 이제 타력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날개의 플랩을 내려갖고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날개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활주로 3분의 1쯤에 내렸고 그리고 이제 기수도 뭐 다른 것도 조작이 안 되니까는 기수도 들고 내려서 더 많이 미끄러져서 사고를 냈다. 이럴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되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게 되면 왜 새떼가 많은 지역에다가 공항을 지었느냐, 무한공항을 지었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. 그 무한공항을 새떼가 많아서 지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뭐 MB 때도 많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이걸 지어버렸잖아요. 이거 완공을 노무현 때 했나? DJ 때. 그래서 이 공항을 김대중 공항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고, 지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이 항공기 제작 업체인 보잉도 그다음에 기장도 부기장도 제주항공도 사고는 당했지만은 책임이 줄고 무한공항을 운영한 관제사들도 통신이 끊어졌고 자기들도 좀 책임이 들고 이 공항을 지은 세력들한테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? 지금 호남권의 언론들은 다른 언론들은 뭐 무한공항 참사, 뭐 애도기간 설파하면서 이렇게 참사라고 보도하는데 호남권 언론들은 참사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. 안 쓴다고 하네요. 무한공항에 대한 그 애정일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만약에 새떼 때문에 사고가 난 걸로 나중에 확인되면 어떠한 민항기 회사들도 무한공항을 안 들어갈 겁니다. 새 버글버글 하는데 들어가서 사고 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. 그러면 이 무한공항을 없애거나 팔아야 될 겁니다. 누가 사나? 지금 무한 쪽에서는 공군 1비행단 들어오면 안 된다고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그냥 민항기로만 운영하는데 아니 광주가 큰 도시잖아요. 광주에 가는 사람들은 광주공항 되는 게 100배 좋지. 그러니까 무한공항 안 갈라 그래. 그러니까 무한공항을 만들어 놓고 저거 왜 만들었는지 모를 만큼 그러면 이제 광주에 있는 1비행단이 오면 받아주면 되는데 그건 또 오지 말라 그래. 근데 이번에 만약 사고가 새떼였다. 원인이. 그게 원인이었다.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가죠. 그러면
이거 공항 안 쓰면은 이거 없애야죠. 폐쇄해야죠. 폐쇄하면 돈 누가 책임지나니까 폐쇄하지 않으려면은 공군한테 파는 게 방법인데 공군도 안 살라 그럴 거야.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안공항은 애초부터 만들지 말아야 되는 공항이었는데 자연 조건상으로 이건 무리하게 만들었다. 그거는 그 지역 이기주의 아니냐 이런 문제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. 아마 이 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노력이 특정 지역에서 있을 겁니다.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만약에 민항기 회사들 이번에 이 비행기는 차터기 전세기라 그러죠.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소용이 없습니다. 굳이 하나 방법이 공군 보고 사라 그래서 공군에서 이거 하는 건데 우리도 거기 위험해서 안 들어간다. 또 그런데 내가 무안 쪽에서 이거 공군 비행기가 싫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. 이런 상황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돼요. 2개의 엔진 모두 3대가 말려 들어갔다. 이게 국제공항으로 개항 시작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 난 사건이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다시 무안공항 사건이 되네요. 제주항공 사건에서. 제가 무안공항 사고냐 제주항공 사고냐 이 문제를 얘기했더니 이제 오늘부로 12월 30일부로 그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던데 호남 쪽에서는 제주항공 사고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무안공항 사고다. 근데 무안공항 측도 문제가 아니고 굳이 지은 사람들이 문제였다. 아닌 데다 지은 게 문제였다. 되게 되면 무안공항은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다.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 정도 예측하는 선에서 당분간 이 사건은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. 아마 이 발표가 지금 제가 하는 한 설명 이런 입장으로 결론이 난다 그러면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표현할 겁니다. 3대가 원인. 그러면 도하 언론은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 죽였는데 3가 원인이냐 말이 되냐 이런 공격을 또 할 거예요. 일부 언론들은. 근데 3대가 분명히 그때 이제 무안공항 관제탑에서도 조류 충돌 위험 경고를 했습니다. 3대가 날아가니까. 이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되는 건 로컬라이저 지금 보니까 이해가 돼요. 이 모든 비행기들은 바다 쪽에서 내리는 건데 그러니까 바다 쪽에서부터 이제 쭉 유도하기 위해서 로컬라이저를 같은 높이로 만들다 보니까 시멘트로 둔덕을 쌓아갖고 활주로랑 같은 높이지만은 활주로에서부터 내려오는 길은 밑으로 축 처지니까 높이가 있어서 들이받게 됐는데 이 비행기 입장에서는 엔진 2개 다 꺼지니까는 거기서 거꾸로 해서 팍 내리다 보니까 활주로를 많이 먹고 들어왔고 속도가 안 주니까 활주로 벗어나서 로컬라이저랑 받으면서 연료는 있었으니까 박살이 나는 거죠. 로컬라이저를 처음에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걸 전제로 했으니까 높게 만들었다.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당하고 나서 보니까 원칙을 어겼구나. 이거는 또 무안공항 책임져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쯤에서 제주항공 사고냐 무안공항 사고냐 문제를 정리하고 공식 발표를 기다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